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민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과 조국 전 장관 재판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200일 만에 석방이 됐는데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그렇죠. 구속 기간은 1심 6개월 정도입니다. 그 시간이 다 됐고요. 추가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증거인멸 우려 없다. 그리고 도주 우려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데 그거보다는 이미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차명 거래 관련된 그걸 추가 영장을 했다라는 부분.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재판이 길어진 이유 중에 검찰이 좀 재판을 끌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최서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연장이 됐다. 또 임종원 차장 같은 것도 한번 연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양승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논리는 좀 안 맞아떨어졌고 원칙적으로 가서 이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예, 증거는 다 나왔는데 재판에서 증인들 신문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검찰이 시간을 좀 끈 거 아니냐. 검찰이 시간을 왜 끌었죠? 검찰이 그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예. 첫 번째 재판장이 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재판이 안 진행이 됐었고요. 처음에 재판부와 검찰이 싸우는 모양새가 나왔죠. 민간 단체에서 준비 기일만 5, 5번, 6번 경우도 했잖아요. 잘 없거든요. 네. 중요 사건을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재판부도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은 또 검찰에게 있다라고 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가게 될 테고요. 지난 7일에 있었던 재판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정경심 교수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파일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예, 재판부가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밝히라고 써서 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12회 공판에서 정 교수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은 2012년 9월에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분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실을 해서 2013년 6월에 재발급을 받았는데 그때도 동양대 직원으로 받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즉석에서 표창장을 건네준 직원 이름을 기억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질문이 재판부는 직원이 발급해 준 거라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는 피고인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아직 답변 없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아들 표창장의 표창장에서 추출한 직인 파일이다 이런 식으로 번져서 인주가 자꾸 번져서 그걸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쾌하게 또 설명은 좀 안 되는 부분. 왜냐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민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세미나에 참여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 조민 씨 고등학교 동창이 증인으로 출석했네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일단은 이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이제 인턴 하게 할 때 이른바 스펙 품앗이라 그럽니다. 이 한영예고의 다른 친구 해주는 것들 관여한 바가 없다 그랬는데 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 학생이 이메일을 공개를 했어요. 조 전 장관이 보냈던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어느 정도 관여했다 아니면 인사청문회 얘기했던 내용은 조금 잘못된 내용일 수 있는 증거를 지금 제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스펙을 나누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얘기를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이메일을 공개는 했는데 결국 이제 반대 신문에서 한 얘기는 그 조 전 장관님이 우리한테 품앗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 이메일을 보낸 게 아니라 학교 입시 디렉터가 학부형들한테 그 학부형인 교수들의
되죠. 그 이런 논문이나 이런 뭐죠? 인턴 활동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임의로 배정을 했고 그 임의로 배정된 결과에 따라서 이메일을 보내주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조 교수님한테 부탁하거나 이런 건 없다. 뭐 예. 그런 취지로도 답을 했습니다. 디렉터가 중간에서 한 거다. 뭐 이런 건 얘기 같은데. 네. 네. 근데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검찰이 조사할 때 좀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특히 이제 뭐 입시 비리 관련해서 지금 단국대학교 장모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 출석을 해서 뭐 검찰 신문 과정에서는 뭐 별말이 없었는데 반대 신문 변호인 과정에서 그 디렉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렉터가 여성이면 정경심 교수 아니냐. 이렇게 진술조사 작성됐는데 맞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아니다. 조금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어허. 얘기했고요. 이렇게 이거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지금 확인이 된다 그러면 뭐 유도신문, 강압신문 이런 거죠. 유도신문 같은 거죠. 예. 유도신문이고 시간이 계속 끌고 계속 반복된 질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어떤 증인이나 증언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강압적인 신문 상황이 또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증언이 새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신빙성이나 증거 능력이나 뭐 신빙성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자,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적용한 제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국립대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 혐의로 기소를 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위계는 뭡니까? 위계가 이제 보통 속임수를 속임수.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가짜 서류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위조된 표창장을 자소서나 이런 데 첨부했다던가 아니면 허위의 인턴십 증명서라던가 예. 이런 거를 지금 적어 놓고 거기다가 첨부를 했다. 예. 뭐 이런 게 지금 주로 위계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 판사와 그 가톨릭 의대 정모 교수와의 문답죠. 그렇죠. 관련해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인턴십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조민 학생이 이제 활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질문은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논문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문은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제1저자로 기록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검찰 신문 과정에서는 계속 질문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공판 담당 이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때도 있지만 보통 뭐 일단 조서에 기재되면 네. 그 조서의 내용 전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 때문에 일단 물어보고 또 사건 경위랑 관련된 거다라고 우기면서 예. 이렇게 계속 질문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에 계속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논문에 관여한 부분이 없다 이런 보도가 막 쏟아졌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 보도에서는 그 이제 변호인 신문이었죠. 기여한 바가 있다. 뭐 이런 네. 상반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죠. 약간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소장에 논문 부분이 없잖아요. 논문이 1저자로 등록된 논문이 국립대학교 입학하는 과정에서 써먹어서 속임수를 써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자 돼야 되는데 그게 공소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은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김윤호 변호사 약간 언급을 했는데 신문을 일단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좀 그거보다는 오히려 도덕성에 좀 타격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보입니다. 지금 재판인데 도덕과는 좀 별개로 재판은 법으로 가리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 그렇긴 한데 이제 네. 재판할 때 네. 저 유죄냐 무죄냐 한참 다툴 때 판사들끼리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면 누가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야. 이 말은 유죄이고 그다음에 좀 억울한 것 같아. 이런 무죄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뭐 지금 나쁜 사람으로 계속 만들고 싶어하는 의도가 일단 뭐 다른 거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걸 봤을 때는 좀 뭐랄까 좀 부도덕한 면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계속 깔고 가서 다른 그 피고인 주장도 별로 좀 믿기 어렵다, 거짓말하고 있다, 둘러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데는 좀 충분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죠. 이게 예. 어떤 일종의 뭐 그것도 소송 기술이랄까요? 옳지 않은 사파의 기술이긴 한데요. 예.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민우 변호사도 판사 재직실에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요, 뭐 저희 때 이제 이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신문을 맞추러 갈 때 부장님이 저 사람 좀 나쁜 사람 같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은 좀 유죄로 보신다는 말씀이고 아하. 이제 돌아보시면서 이 사건을 잘 봐야겠는데 아니면은 뭐 좀 한번 기록 좀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이 보실 때는 탄핵이 다 돼서 무죄같이 보이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뭐 그러셨던 분들이 왕왕 계셨거든요. 근데 소송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우리 김윤 변호사 얘기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언론에 대한 얘기라고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언론, 뭐, 대언론 프레시가 예, 있다. 예. 뭐, 소송 기술적 측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쁜 사람, 부도덕한 사람 보여야지만 재판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첫 번째 등장에는 생각해보면 표창장 다음에 논문 제1저자였어요. 예.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그 얘기가 공소장에 빠졌는데 예. 이게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유리하다고 좀 검찰은 판단한 예. 것 같아요. 또 시상 언론에 많이 나왔고요. 제일 많이 나왔고요. 예.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공소장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고요. 또 이 조국 전 법무장관 오촌 조카 재판도 이게 정경심 교수가 준 돈이 빌렸느냐, 뭐 투자냐, 네. 투자가 되면 횡령이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되면 그 돈 자체가 착복이 돼버려서 횡령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빌려는 거가 되면 이자 지급이 돼서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공소사실하고 달라집니다. 근데 차용증이 나왔다면서요? 네, 검찰은 그 차용증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차용증은 거짓이고 투자라는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있으니까 투자가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 주장은 차용증이 있긴 있지만 이 차용증은 가짜로 작성 그렇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가짜로 왜 작성하죠?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를 대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검찰은 일단은 믿지 못하겠다. 사실은 이것 가지고 이렇게 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차용증을 미리 만들어둔다. 상식에는 좀 반하죠. 일반적인 모습은 요 아니죠. 얘기가 이제 사실은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네. 검찰에서 이 부분은 수사하면서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단순한 분식회계만 가지고 바로 횡령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데도 돈을 빼가야 횡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지금 요건처럼 무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런 주장이 있으면 대여금 주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여금이 아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입증을 해놓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따지고 바로 기소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차용증도 뒤늦게 제출됐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놓쳤지만 뭐 그래도 계속 투자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짚어보죠. 지난 8일 첫 공판이 있었는데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는데 일단 이거 검찰 측 주장과 변호인 반론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 쪽 주장은 일단 수사가 아니라 감찰이 진행 중인데 감찰 반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 민정수석이나 백원우 당시 이 다른 비서관이었죠. 예, 그런 분들이 강압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켜 버렸다는 거고요. 지금 변호인 쪽은 청와대 특감반은 사실 확인과 첩보 입수까지만 하면 되고 그것이 종결된 상태에서 민정수석이 뭐가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조치를 내려준 것뿐이다. 민정수석 예. 권한에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거다. 지금 이런 취지로 예. 지금 반박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찰 측은 감찰 도중에 뭐 여기저기 정권 실세로부터 청탁 같은 게 와서 중단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변호인 측 주장은 청와대 특감반은 비리 첩보 수집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네. 그 이후에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해서 그렇죠. 검찰한테 넘기든지 해당 기간에 넘기든지 하면 되는데 이 사건은 검찰한테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해당 기간으로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무적 판단으로. 그래서 그 권한이 민정수석한테 있다라는 예. 게 변호인 주장이고요. 예.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뭐 검찰한테 유리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이 조사할 당시에 상당히 압박을 느꼈다. 뭐 여권 실세에서 전화 받았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마지막에 좀 검찰한테 불리한 내용을 얘기를 좀 해버립니다. 예. 변호인 반대 신문 과정에서 결국은 민정수석이 이거 최종 결정은 맞죠라고 물어보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로 답변해버려요. 그것도 있었고 네. 보고서라는 그쵸, 보고서. 게 지금
있는데 보고서가 중간 보고서였냐 최종 보고서였냐가 쟁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간 보고서라고 검찰 신문에서는 얘기를 하다가 반대 신문에서 그러면 중간 보고서하고 최종 보고서하고 다른 게 뭐냐? 그때 최종 보고서는 마지막에 조치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이첩을 할 건지 뭐 소속 기관에 보낼 건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럼 곧 아까 검찰 신문에서 그 중간 보고서라고는 말은 했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기억 안 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검찰한테 유리한 얘기를 했지만 또 뒷부분에 가서 지금 얘기했던 거 포함해서 결국은 직권남용죄 지금 법리가 좀 형성되고 있어요. 예.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권한 자체가 민정수석한테 집중이 돼 있고 민정수석이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그럼 직권남용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 형성되지 말씀이죠. 않는다는 게 예. 변호인의 주장들이죠. 결국은 직권남용 문제인데 그래서 검찰 측 주장을 탄핵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검찰 당신들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검찰 내 검사들의 비위에 관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사표받고 내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건들 중에 다 사표받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다 직권남용. 직권남용 아니냐. 같은 논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본인들도 다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게 만약 유죄가 된다 그러면. 예. 이제껏 비위 사실이 발견된 사람이 그냥 나가버리면 다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는 예.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 그 재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변호인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재판을 하면은 양쪽 의견을 듣고 종전 공판기 공판 조서 확인했는지 확인하고 양쪽 의견 듣고 증인 신문을 하는데 증인 신문을 하면 보통 주신문만 듣고 이미 보도가 다 나가버립니다. 1보, 2보, 3보 종합까지 그냥 주신문만 듣고 끝나고요. 뭐 그 점심 먹고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재판들에서는 반대 신문이 시작되면 그 내용은 전혀 보도가 안 됩니다. 지금 보도해주는 언론사는 제가 한 군데 정도 지금 한두 군데? 네, 한두 군데 정도만 파악이 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주신문만 보도되다 보니까 그 검찰에서 조사받은 얘기 그대로 그냥 다시 예 하면서 그 내용 확인하고 끝나는 내용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인걸 증인이라든가 다른 증인들이 말이 바뀌거나 신빙성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보도가 안 되니까 남이 봤을 때는 이거 유죄 입증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같아요. 인력이 적다는 얘기도 있어요. 법조 출입 기자가. 기자들이. 그러면 예. 뒤에 가서 듣는 게 나아요. 예. 주신문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이제껏 다 조사 예. 보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신문부터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보도가 너무 안 되니까 저희도 몰라요. 저희 변호사들도 저희는 이 사건을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 예. 어떤 내용이 왔는지 알고 싶은데 예. 검찰 신문 내용은 아무 의미 없거든요. 다 했던 예.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재판에 한 명만 참석하면 되는데 뭐가 인력이 부족합니까? 한 명이 끝까지 계속 있어야 되니까요. 예. 이게 하루 종일 재판하거든요. 오전에는 통상 주신문하고 오후에는 반대 신문하면 오히려 저는 그래. 좀 반대 신문 좀 들어로 가는 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맞다. 그리고 예. 그거를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걸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